16번.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제조원가다. 비제조원가. 맞죠? 제품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제조원가다. 그렇죠. 제품의 생산과 관련이 된 원가는 제조원가이다. 맞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제조경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다. 맞습니다. 제조간접비는 간접 노무비와 기타 제조원가를 구성한다. 기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뭐하고 뭐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경비. 자, 이걸 몽땅 다 뭐라고 한다? 제조간접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7번. 다음 중, 그럼 답은 몇 번이냐고요? 4번이죠. 네, 4번. 자, 4번. 다음 중 제조원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제조활동을 위한 원가이다. 맞습니다. 운반비도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러면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겠죠? 네.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지요. 제조원가는 간접원가는 없고 직접원가만 발생한다. 아니죠. 제조원가는 간접원가도 있고 직접원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제조원가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은 자산이라고 하죠. 네.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원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는 무슨 원가? 미소멸 원가가 되겠죠. 답은 3번. 미소멸 원가. 다음에 미소멸 원가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미소멸 원가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것을 있어서 자산으로 처리한 거를 미소멸 원가라 그랬죠?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제품은 미소멸 원가이다. 맞죠? 제공품은 미소멸 원가이다. 맞고요. 재료는 미소멸 원가이다. 맞죠? 매출원가는 미소멸 원가이다. 아니죠. 매출원가는 뭘로 정리하죠? 비용으로 정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멸 원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 다음은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를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찾는 문제가 좀 많죠.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이다. 그렇죠.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 자산으로 잡는다 그러면 미소멸원가, 비용으로 잡으면 소멸원가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소멸원가에 속한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그래서 소멸원가에 속합니다. 매출원가는 미소멸원가에 속한다. 틀렸죠? 얘도 소멸원가입니다. 왜? 비용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일단 틀렸고요. 자산의 장부가치,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가치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소멸원가이다. 그렇습니다. 장부가격은 그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주식회사 대한은 단기에 원가가 2만원 투입하여 100개의 제품을 완성하였다. 기초 제품은 없음. 100개의 제품 중 70개를 한 개당
300원에 판매하였다면 이 경우 소멸원가는 얼마인가? 오, 뭐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죠.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매출원가. 자, 기초재고액. 기초제품재고액이죠. 제품재고액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 자, 원가는 2만원씩 투입하여 100개의 제품을 완성했대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00개죠. 그러면 원가가 2만원을 들어갔으니까 2만원 나누기 100개.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뭐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어쨌든 얘는 단가가 200원입니다. 그죠? 자, 200원을 만드는데 2만원. 그리고 100개 중 7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30개 남았죠? 자, 30개 곱하기 단가 200원이죠? 그러면 3이 6. 6,000원이네요. 자, 2만원에서 기초는 없답니다. 빵원. 그러면 2만원에서 6,000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14,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소멸원가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원가 공식 같은 거는 좀 외워두세요. 2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중 원가 형태 또는 행태라고 얘기하죠.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뭐와 뭐로 나눠지죠? 오, 그렇죠.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걸 뭐라고 해요? 고정원가, 변동원가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면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는 자산과 관련된 거.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지는 게 뭐죠? 제품 활동에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렇게 따지면 되겠고요. 또 관리 가능 원가와 관리 불가능 원가는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회사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눠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제나 또는 관리, 그걸로 나눠지는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조업도에서 그 총액은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총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고정비, 고정원가죠. 그럼 고정비로 지출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공장의 월 임차료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성과급제로 받는 직접 노무비, 성과급제니까 변동이 있겠고요. 기본요금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전력비니까 준고정비가 되겠고요. 재료비는 그렇죠. 투입하는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변동비에 해당되고요. 자, 24번. 원가를 조업도에 따라 분류할 때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등은 다음 중 어느 원가에 해당하는가? 조업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대요. 그러면 고정비죠. 답은 1번. 25번. 장난감 제조회사의 판매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분류 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판매 부서래요. 판매 부서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고정비이며 제품 원가이다. 고정비이며 기간 비용이다. 컴퓨터 교환할 때 대비하여 자금을 모아두는 자산 계정이다. 컴퓨터를 교환할 때 이루어질 자금 지출을 대비한 부채 계정이다. 답은 2번이죠. 고정비이며 기간 비용입니다. 다음 중 변동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동력비 및 소모품비, 정액법을 이용한 기계의 감가상각비. 자, 정액법을 이용한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4번. 27번. 조업도 또는 생산량의 증가, 감소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되는 원가가 아닌 것.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공장 건물의 임차료, 공장 전력비. 답은 3번. 공장 건물의 임차료는 고정비예요. 고정비.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주식회사 재량의 2001년 책 생산량 5,000권, 최대 생산 가능량은 10,000권에 대한 원가 일부 자료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임차료, 자동차세, 화재보험료, 책표지, 특수용지. 2002년 책 생산량은 8,000권으로 예상되는데 2002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2001년에 원가 자료를 보고 2002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고정비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공장 임차료, 네. 운송 차량의 자동차세, 고정비죠. 공장 화재보험료, 고정비입니다. 책 표지 특수용지는 얘는 재료죠, 재료. 그래서 얘는 뭐예요? 변동비입니다. 답은 가나다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원가 회계상의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변동비이다. 맞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변동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제조 간접비에도 변동비가 포함될 수 있다. 네,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3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전력비의 원가 형태는, 자, 전력비의 원가 형태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납부되는 기본 요금이 있죠. 조업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추가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죠? 준 변동비죠. 자, 준 변동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일정하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나온 혼합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원가 형태에 따라 분류 중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자, 조업도 내에서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면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처음에 조업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일정해요. 일정하다가 어느 구간이 달라지면서 총액 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또 달라지고. 이거는 무슨 원가? 준 고정비가 되죠. 그래서 계단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 32번. 원가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비의 형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단위당 변동비 각 생산량 수준에서 일정하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생산량과 관련성이 없다. 바르게 설명한 것. 단위단 변동표의 형태는 어떻게 되죠? 각 생산량 수준에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답은 1번. 조업도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 및 변동비와 관련한 원가 행태를 틀리게 나타낸 것은 조업도가 감소하는 고정비래요. 변동비에 관련해서 형태. 총 고정비는 일정하다. 맞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총 변동비는 감소한다. 틀렸죠? 증가합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3번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총 변동비는 증가한다. 이렇게 썼으면 맞는 거예요. 34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원가가 생성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감소한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중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조업도와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반비례한다. 맞죠? 공장 건물의 지급 임차료는 고정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맞습니다.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오?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나요? 아니죠. 비례적으로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변동비는 조업도와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그럼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36번. 원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혼합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는 원가이다. 맞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동비에 속한다. 네, 변동되고 있어요. 재료비는 그만큼 투여가 되고 노무비도 일한 만큼 월급이 올라가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가한다? 아니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일정하다.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자,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총 변동 원가는 증가한다. 총 고정 원가는 증가한다. 총 고정 원가 증가하나요? 아닌데, 증가하지 않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 원가는 변동한다. 어떻게? 감소되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증가한다 그랬어요. 38번. 다음 중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형태를
다르게 나타난 항목은 조업도가 증가한대요. 자, 변동원가는 증가하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그래서 불변. 변동원가 증가. 얘는 불변이고요. 고정원가는 고정원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감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비라고 한다. 네, 맞아요. 생산량의 증감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생산량의 증가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아닌데, 그죠?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생산량의 증가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0번.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 Y와 제품 생산량 X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중 A와 B에 속하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 원가가 Y예요. 그죠? 제품의 생산량이 X고, 그러면 A는 무슨 비가 될까요? 그쵸? 생산량 곱하기 A니까 얘는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는 거니까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변동비를 찾아볼게요. 공장 임차료, 고정비죠. 직접 재료, 네, 맞아요.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도 변동비에 들어가죠. 직접 공예 임금 들어가죠.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그러면 공장 임차료는 일단 아니에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고정비죠. 기계 감가상각비, 고정비. 그런데 이 기계가 공장 기계다. 그러면 고정비. 재산세, 고정비고 보험료, 고정비.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즉,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냐 아니면 일정하게 나타나는 원가냐라는 A와 B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혼화 원가 또는 준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찾으래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혼합된 형태의 원가이다. 혼합 원가 또는 준변동 원가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혼합된 형태의 원가예요? 아니죠. 직접 원가가 아니라 뭐와 뭐를 혼합하는 거예요?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를 혼합해 놓은 형태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혼합 원가의 총 원가는 증가한다. 네, 증가하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혼합 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구성되므로 혼합 원가에 속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42번 한번 풀어보세요. 42번 문제 풀고 한번 답을 저랑 맞춰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드릴까요? 42번. 과자를 만들 때 과자 10개당 포장지 1개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포장지 재료의 원가 형태를 그래프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과자를 1개 만들 때, 그러니까 10개 만들 때 포장지 1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얘는
변동비일까요? 고정비일까요? 아니면 계단 원가의 준고정비일까요? 아니면 준변동비일까요? 답은 계단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개를 만들 때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20개를 만지면 그렇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30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기초원가 맞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렇죠.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1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원가는 내려가죠.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맞습니다. 매몰 원가는 현재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